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주박사입니다. 저희 파트너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5월 들어서 저는 즐겁지만은 않은 소식을 특히 자주 듣게 되네요.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되니 현지조사 왔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조사가 나왔다는 전화를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방문, 주간, 요양원뿐만 아니라 복지연구에서도 많은 전화가 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조사가 나오고 또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선 조사, 그러니까 현지조사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조사는 부정 청구된 급여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줬던 돈을 뺏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무한테나 뺏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나 공단에 민원이 들어간 기관이나 의심이 되는 기관 등을 선정해서 4일간 조사한 후에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기관장님들은 이 현지조사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지조사에 대한 처분이 대단해서인데요.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4일간 기관장님들, 종사자분들, 수급자분들에게까지 면담을 진행하는데 6개월에서 36개월 전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증빙자료가 없으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서류 작업을 제대로 해놓지 않은 기관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천천박사는 진짜 작정하고 불법을 저지른 기관들을 두둔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여튼 제대로 자료를 만들지 않아서 혹시나 우리 기관에 문제가 생길까, 우리 대표님들 현지조사 기간 4일간 잠도 설치고 천당같이 유혹을 오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 문제가 발견되면 각 건별로 부당이득 반환과, 여기서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장기요양 보험 수가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받은 가산금까지 토해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다가 업무 정지, 지정 취소, 정지 대신에 부과되는 2억 이하의 과징금, 과태료, 위반 사실 공표, 그러니까 꼬리표가 따라 붙는 거죠. 게다가 형사 고발까지. 진짜 피가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은 애초부터 제대로 운영하고 증빙을 확실히 하는 것밖에 없다,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럼 어떤 것들이 문제되는지 알아야 제대로 운영하실 테니까 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첫 단추를 잘못 끼울 때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신 경우에는 1차에서 바로 지정 취소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립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서 위조가 발생하는 경우나 설립이 가능한 곳이 아닌데 주무관청을 속여서 설립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경우는 건수가 드물긴 합니다. 처음 설립 단계부터 나쁜 마음을 먹지만 않으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인력에 따른 지정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인력에 대한 것은 제가 모니터링 할 때도 여러 번 다뤘었어요. 이 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일부러 없는 인력을 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 아니면 인력 신고부터 두 번째, 근태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또는 몰라서 환수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부러 없는 인력을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그때그때 관리를 못해서, 그러니까 증빙자료가 부실해서 환수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매일은 관리 못해도 매주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공단에서 나온 고시들도 어느 정도는 공부해 두셔야 된다고 천천박사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대표자 결격 사유인데요. 이것은 첫 설립 때 웬만하면 서류로 걸러지기 때문에 대표님께 큰 문제만 없으시면 돼요. 대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지정 취소가 되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기관에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참 여튼 이 영상에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제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본인 부담금 면제 감경. 말 그대로 보호자나 수급자가 내는 돈을 깎아주는 행위죠.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결리고 있는 항목인데요. 요즘에는 특히 복지연구 기관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지급 수준에 맞춘 지급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도 이전에는 방문요양부터 요양원까지 전반적으로 많이 걸리는 현지조사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86.6%로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서 본인 부담금을 깎아줬다가는
운영을 못하는 상황까지 지금 되어서 정말 많이 줄어든 유형이죠. 주간 요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복지용구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 수준이 따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정말 많이 돌고 있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 정말 잘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유형에서 안타까운 점은 이제는 영리 목적으로 잘못 행동한 대표님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를 한 사람까지 처벌하게 되어서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버리셔야 하는 것이고요. 내 주위 업체들이 본인 부담금을 깎아줘서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기회 되면 길게 이해하면 좀 좋겠네요. 6번째, 재무회계도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이 회계 편하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 보시면 아시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문제가 정말 많이 되죠. 그런데 저 중과실이라는 게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대변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생각지도 않게 중과실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다항을 살펴보시면 가, 나, 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회계 그냥 시공부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잘 하셔야 합니다. 7번째, 자료 제출 거부입니다. 거짓 답변, 정지 6개월로 정말 강하죠. 게다가 8번째, 수급자 폭행 등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업무 정지를 받았는데 급여를 제공한다. 바로 지정 취소입니다. 사실 시간만 허락한다면 더 길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만약 현지조사 관련해서 추가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후속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댓글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도 만약에 댓글이 5개 이상 된다면 열심히 검색해서 현주사에 대응하는 자료들을 만들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힘든 기간 겪고 계시는 대표님들, 종사자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천춘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